안녕하세요. 올해 43세대는 이효주입니다. 현재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27살이고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김진아라고 합니다. 네, 쓰죠. 여기 한국처럼 뭐 자기야, 뭐 허니 뭐 이렇게는 좀 오글거려서 못하고 저희 동네에 이제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남자친구를 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쌈이라고 하냐니까 제대군인을 북한에서 제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제자를 빼고 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애칭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따로 꼭 애칭을 붙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무개 동지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다가 이제 가까워지면 조카 이름이 예를 들어 이제 영남이라면 영남이 삼촌, 영남이 뭐 큰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하되 만약 이제 조카가 없으면 동네에서 이제 좀 잘 따르는 이런 꼬맹이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삼촌 따르잖아요. 그럼 아무개 삼촌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은 집들이 아파트보다는 그 단독주택처럼 땅집이 많아서 골목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데이트를 가장 많이 하고 뭐 산에 가서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작은 마을이었고 해서 이제 강변 뜻 같은데 이런 나무랑 심고 잔디밭이랑 있는데 그런 데 좀 앉아서 또 좀 낮에는 어렵고 좀 어슬어슬한 저녁 시간에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한다고는 하던데 제가 있을 때는 가까운 데서 이제 그 같이 뭐 이제 직장 생활 같이 한다던가 한 마을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언제 또 만나자 내일 저녁이 무슨 몇 시에 이제 만나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무슨 도착이 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살 때는 또 전화기는 있지만 내 집에는 있지만 또 이제 상대방 집에 없으면 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연락하면서도 잘 만났었어요.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전화를 한다거나 옆에 집에 전화기가 있으면 그 집으로 전화하면 뭐 전화 왔어 이러면 뛰어가서 전화를 받는다거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자분들이 여자 집 근처에 와서 자기들만의 신호를 보내요. 휘파람을 분다든가 뱀소리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연락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그게 커플티 무슨 이런 거라고 걸 알았지만 그냥 이제 연인끼리다 하게 되면 이제 흔적을 서로 남기고 싶어갖고 주로 이제 남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흔히 파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 이제 사서 이제 나눠 끼던가 이제 신발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자들은 또 이제 손바늘로 이제 코바늘을 해가지고 이제 팔찌도 만들고 커플템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보통 커플템이라고 해서 뭐를 잘 하지는 않고 2013년도에 북한을 떠났는데 그때는 제가 성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커플템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주고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을 주는 식의 그런 거는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00일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100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100일, 200일 이런 식으로 한국처럼 챙기는 거는 많이 못 받고 뭐 1주년이거나 이러면 뭐 챙기기는 하는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명절 때 서로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뭐 기밀과 탄생일이라던가 뭐 국가적인 명절 때 만나서 뭐 기념하면서 뭘 밥 사준다던가 뭐 선물 준다던가 이러긴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또 크리스마스 이런 걸 개념을 몰랐고 이제 국가 공휴일 같은 것만 이제 챙겼지만 집에서 음식 해놓고 이제 같이 또 그때 좀 선물도 나누면서 추억을 하고 1년을 우리 만났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는 저는 했어요. 북한에서도 최근에는 거치페이로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연애할 때는 2000년도 초반에 또 이제 보면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이제 데이트 비용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좀 가부장 시대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그 자존심 있다고 여자 쓰면 이제 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 너가 얼마 내고 내가 얼마 내자라는 그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는 거로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냥 눈치 보고 누가 돈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내는 거고 대부분은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시긴 하고 딱 더치페이 개념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손 잡는 것 정도도 좀 남들 눈치를 이제 봤었어요. 일단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까지는 손잡고 포옹하는 것 정도는 가능했는데 막 대놓고 막 어른들 있는데 손잡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김정일
이렇게 시대에 살았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설주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보편화됐다고 이제 들었어요. 사실 무슨 나라에서는 이거 이렇게 부르죠. 바람이라고 막 이제 단속은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들 이제 접하면서 사람들이 좀 깨가지고 날씨가 어두워져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골목 같은 데서 뭐 가끔 뽀뽀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제가 이제 북한에 있다가 바로 한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제 이상형은 조금 나쁜 남자 스타일? 제가 이제 상속자들을 봤는데 물론 그분들이 저를 좋아할 일은 없겠지만은 이민호 스타일보다는 김우빈 스타일 같으니까 막 틱틱거리는데 츤데레 뒤에서 챙겨주는 그런 남자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도 이제 북한 분들 자체가 조금 츤데레 느낌이 많으세요. 이렇게 막 다정다감하게 말로 이러지는 못했는데 제 부산 분들처럼 오다 주었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게 많으셔서 그랬던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형은 좀 다정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날 예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상형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강압적으로 이런 사람이어야만이 된다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특히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입당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걸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그런 뭐 환경 같은 거, 계급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까 따뜻한 사람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대 군인이어야 되고 당원이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그래야만 북한이 간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제대 군인, 당원, 대졸이거든요. 사회적인 기준점이어서 그냥 암묵적으로 아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구나가 있긴 하지만은 또 요즘 들어서는 워낙 군대를 또 잘 돈 주고 안 가는 친구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기준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제가 첫사랑이 군대를 못 갔어요. 군대를 못 갔다 입당도 좀 하기 어려워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반대가 엄청 심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상형이랑 결혼을 못 하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제대 군관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좀 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결혼이 뭐가 재밌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조금 빠르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20대 중반에서 뭐 빠르면 초반? 초중반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25세 이상으로 봤어요. 지금은 뭐 20대 초반에도 다 하고. 북한은 뭐 비혼주의, 뭐 딩크 이게 단어 자체가 없는데 비혼주의다 이거는 아니지만은 뭐 여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여성분들이 이제 장사로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시장 경제가 조금 발전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나라는 주변에 이제 언니들이 장사하는 언니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딩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그게 뭔가 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당에 충실하려면 혁명전사들은 많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 나 혼자 살겠다? 애를 안 낳게 살겠다? 그거는 좀 법적으로 걸렸던 것 같아요. 남자한테 좀 선택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조금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프로포즈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연애를 하다가 결혼 잘 맞게 되면은 뭐 결혼하자라고 돼서 하는데 한국처럼 막 풍선이 날아다니고 짠! 뭐 나랑 결혼해줄래? 이게 없어서 그 로맨틱함은 없는데 그냥 뭔가 암묵적으로 이 사람이랑 부모님이 얘기가 되고 이러면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하겠죠? 저희 때는 이제 그 10대 원칙을 해가지고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도 이제 그 재판소에다가 돈을 그러니까 뇌물이나 갔죠. 이렇게 하면 어렵게 이제 이혼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좀 힘들죠. 그 돈을 만들려면. 그때 제가 있을 때는 30만 정도 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 30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 쪽에서 이혼하고 싶다, 여자 쪽에서 이혼하고 싶다, 어느 집안이 힘이 더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지금은 또 좀 많이 발전이 좀 돼가지고 뭐 대여도 하고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대여는 없고 이제 결혼식 때 내 걸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럼 그 한복 하나 해가지고 이제 행사 때마다 또 입고 하니까 대여라는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이제 내 거
북한은 딱히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이제 원리에 따라서 다르죠.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입으셨던 한복을 물려서 그러니까 집에 꼭 이렇게 부모님들이 물려서 주세요. 내가 결혼할 때 입은 것이요. 지금 입을 수는 없죠 당연히. 조금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이제 드레스를 입는 거죠. 이제 메이크업이나 헤어하실 이제 개인으로 불러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하고 가끔은 웨딩홀로 되어 있지는 않고 국가 건물인데 이제 잘 사용 안 하거나 그냥 좀 운영되는 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진 촬영할 때 이제 뭐 김일성 동상에 가서 일단 인사를 하고 여기서 사진도 엄청 찍고 북한은 워낙 외국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자체가 개념은 따로 없고 결혼하면은 아 나는 이제 시집 갔구나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겠구나라는 그거는 없었던 것 같고 저 신혼여행이라고 몰랐어요. 여기 오니까 신혼여행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다시 진짜 가고 싶어요. 상견례는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 측 부모님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 여자 마음에 든다, 여자가 이제 이 남자 마음에 든다 이러게 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그 여자 부모를 만나서 먼저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되면 결혼식 날짜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데 좀 사주 보고 엄마들은 막 그러면서 엄청 강했어요. 제가 살던 데는 다른 데는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돈 없는 날 이래가지고 날짜 잡는데도 이제 약혼식은 언제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이제 간상 보는 간상쟁인데 가서 받아가지고 항상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세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B형이신데 엄마한테 별로 잘 안 해주셨나 봐요. 어머니가 항상 저만 만나면 넌 나중에 B형 만나지 말래요. B형 남자를 만나지 말면서 그냥 나는 B형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북한은 뭐 MBTI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은 사주 같은 걸 많이 보러 점집에 가서 뭐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랑 맞냐? 그리고 띠, 뭐 뱀띠, 용띠, 무슨 띠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있어요. 큰 데는 있어요. 청진이나 평양 같은 데는 이제 평양 산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이제 쌍둥이다 하면 이제 막 직승기 떠서 이제 그 평양 산원에 가서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산태자를 임신하고 싶었겠어요. 네,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가는 못 봤어요. 북한에 이제 드라마 평양산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은 이제 산후조리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렇게 편해도 돼? 저게 뭐야? 저 무슨 뭐 VVIP들만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좀 오히려 거기에 질문을 더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출산하고 이제 빨래 세탁을 다 손빨래하고 이랬어요. 여기는 뭐 일회용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보통은 자기 엄마가 친정 엄마가 케어를 많이 해주는 거로 되어 있긴 합니다.